여러분, 요즘 강남 스타벅스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상담 끝나고 한 잔 마시러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청년들 대화를 우연히 들었거든요. 야, 너 엔비디아 샀어? 나 지난달에 500만 원 넣었는데 벌써 100만 원 올랐어. 비트코인은 요즘 또 오르던데.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주식, 코인 이야기를 밥 먹듯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가 이제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커피 한 잔 마시는 자리에서도 경제 이야기가 오가는 시대가 됐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대화 들으면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저 친구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 경제 용어가 어려워서 나는 투자를 시작도 못하겠어. 주변 사람들은 다 돈 벌었다는데 나만 제자리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경제 용어 하나도 몰랐거든요. 지금은 제가 67세입니다. 금융권 현장에서 42년을 일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시작해서 자산관리, 투자 상담, 리스크 분석까지 두루 거쳤죠. 그런데 신입사원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상사가 금리가 올랐으니 채권을 팔아라고 하면 무슨 소린지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환율 이야기하면 저만 멍하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창피했죠. 그래서 밤마다 경제 용어 공부했습니다. 사전 찾아가며 하나하나 외웠어요. 그렇게 10년쯤 지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경제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엄청 쉬운 겁니다. 왜냐고요? 경제학은 결국 우리 일상이거든요. 아침에 커피 사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마트 가는 것. 이 모든 게 경제입니다. 단지 우리가 용어 때문에 겁먹었을 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자산관리 업계에서 42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은퇴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자산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일주일에 30명 정도를 만납니다. 그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경제는 생존 기술입니다.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2020년 코로나 때였습니다. 저는 당시 정년 1년 앞두고 있었어요. 세상이 공포에 떨 때 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주식을 샀고 금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죠. 지금 세상이 망하는데 무슨 투자냐고요. 하지만 3년 뒤 제 자산은 3배가 됐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경제의 기본 원리를 알았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예금입니까? 주식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경제학의 5가지 기본 원리와 그걸로 돈 버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주문하는 것만큼 쉽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입니다. 수요와 공급. 이게 모든 가격을 결정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 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반대로 아무도 안 사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죠. 이거 하나만 알아도 부동산, 주식,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2010년 강남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고객 자산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박 소장님, 강남 아파트 5억인데 살까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세요.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했습니다. 강남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아파트는 더 이상 안 지어지거든요. 수요는 늘고 공급은 그대로. 그럼 답은 하나죠. 가격이 오릅니다. 그 고객분이 그때 샀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25억입니다. 14년 만에 5배가 된 거예요. 마법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원리만 안 겁니다.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2024년 신촌을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조사를 나갔는데 공실률이 18.3%였습니다. 10개 가게 중 거의 2개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손님이 없거든요. 수요가 사라진 겁니다. 지난주에 김영수라는 분이 상담실에 찾아왔습니다. 58세 자영업자세요. 2020년 코로나 때 홍대에 카페를 차렸대요. 당시에는 괜찮았답니다. 배달 주문도 들어오고 포장 손님도 있고요. 그런데 2023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매장 손님이 70%나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제 카페에 안 가거든요. 집에서 커피 머신으로 내려 마십니다. 편의점 캔커피 사 먹습니다. 김영수 사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배달은 어떻습니까? 배달앱 수수료가 30%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결국 올해 문 닫으셨습니다. 2020년에 권리금 5천만 원 주고 인수한 가게인데 지금은 1,000만 원에도 안 팔립니다. 왜 그럴까요? 수요가 없으니까요. 수요가 없으면 가격도 없습니다. 이게 경제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보십니까? 저도 요즘 넷플릭스 봅니다. 손자가 가입해줬거든요.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가 왜 돈을 버는지 아십니까? 수요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구독자가 2억 7천만 명입니다. 엄청난 수요죠. 그래서 넷플릭스 주가가 코로나 이후로 3배 올랐습니다. 반대로 극장은 어떻습니까? CGV 같은 극장 체인들이 위기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제 극장 안 가거든요.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편하니까요. 수요가 극장에서 넷플릭스로 옮겨간 겁니다.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투자하려는 것 혹은 장사하려는 것에 수요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걸 원합니까? 만약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면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아무리 싸도 소용없습니다. 수요 없으면 가격도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금리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돈의 가격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내는 이자율이죠. 이 금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정말입니다. 2020년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시기였죠. 그때 금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0.5%였습니다. 거의 제로 금리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거의 공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미친 듯이 대출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도 매일 대출 상담이 줄을 섰습니다. 박 소장님, 아파트 사려고 하는데 대출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최대한 많이 받고 싶습니다. 이른바 영끌족이 탄생한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 사람들이요.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이자 부담이 별로 없었거든요. 5억 빌려도 한 달 이자가 20만 원 정도였어요.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주식도 올랐어요. 돈이 싸니까 사람들이 빌려서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4년 금리가 3.5%입니다. 2020년 대비 7배 올랐어요. 똑같은 5억 대출인데 한 달 이자가 145만 원입니다. 7배 뛴 겁니다. 지난달에 박미경이라는 분이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52세 직장인이세요. 2021년에 분당 아파트를 12억에 사셨대요. 대출을 9억 받으셨고요. 당시 금리가 1.5%였습니다. 한 달 이자가 37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450만 원이었으니까 충분히 낼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가 3.5%로 올랐습니다. 똑같은 9억 대출인데 한 달 이자가 262만 원입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박미경 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 소장님, 아파트가 제 집이 아니라 제 감옥이 됐습니다. 팔고 싶어도 지금 팔면 손해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버티자니 이자가 저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 가격이 오르죠.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죠. 제가 40년 넘게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금리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반드시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2021년 영끌족 중에서 지금 30%가 이자 연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요? 금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본인 대출 금리가 얼마입니까? 한 달 이자가 월급의 몇 %입니까? 만약 30%가 넘는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금리는 낮을 때 빌리고 높을 때 갚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는데 여러분은 못 느끼거든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8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죠?
5,000원입니다. 9년 만에 1,200원 올랐어요. 31% 오른 겁니다. 똑같은 커피인데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2015년에 5,000원이면 커피 한 잔하고 빵도 하나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5,000원이면 커피 한 잔밖에 못 삽니다. 같은 5,000원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든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통장에 돈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액면가는 그대로인데 실제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손해보는 거죠. 제가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물가가 누적 22% 올랐습니다. 2020년에 1억 원 있었다면 지금 구매력은 7,800만 원입니다. 똑같은 1억인데 4년 만에 2,200만 원의 가치가 증발한 겁니다. 은행 이자가 2%라고 칩시다. 4년간 받는 이자가 800만 원입니다. 세금 떼면 600만 원 정도 남죠. 그런데 물가는 2,200만 원어치 올랐습니다. 결국 1,600만 원 손해본 겁니다. 은행에 넣어뒀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 거예요. 지난달에 이철수라는 분이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69세 은퇴자세요. 2019년에 퇴직금 3억을 받으셨대요. 전액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셨다고 하더군요. 은행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무섭고요. 5년간 이자를 연 2% 받으셨습니다. 세금 떼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이 연 480만 원이었어요. 5년 합치면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드렸습니다. 이철수 선생님, 같은 기간 물가가 22% 올랐습니다. 선생님, 3억의 실질 가치는 지금 2억 3,400만 원입니다. 6,600만 원 손해보신 겁니다. 이철수 씨가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럼 제가 이자 받은 게 아니라 손해본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매년 오릅니다. 평균 2, 3%씩 오르죠. 은행 이자로는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이 아니라 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요. 부동산, 주식, 금, 이런 것들 말입니다. 마트 가보십시오. 장바구니 물건들 가격 확인하십시오.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통장에서 증발하는 돈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조용히 훔쳐갑니다. 느끼지 못하게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자, 네 번째 원리입니다. 위험과 수익의 관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수익이 높으면 반드시 위험도 높습니다. 반대로 안전하면 수익이 낮죠. 요즘 유튜브 보면 이런 영상 많잖아요. 한 달에 30% 수익 내는 법. 1억이 10억 된 비법.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90%는 거짓말입니다. 한 달에 30% 수익 낸다는 건 한 달에 30% 날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테슬라 주식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 테슬라 주가가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산 사람들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믿는다 이러면서요. 1년 뒤 $414까지 올랐습니다. 8배 오른 거예요. 1,000만 원 넣었으면 8천만 원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에 $123로 떨어졌습니다. 70% 폭락한 거예요. 8천만 원이 2,40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오를 때는 엄청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더 엄청 떨어집니다. 지난주에 최은희라는 분이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55세 주부세요. 2021년에 친구 소개로 비트코인을 시작하셨대요. 처음에 5천만 원 넣으셨답니다. 한 달 만에 7,500만 원이 됐어요. 50% 수익입니다. 최은희 씨가 신이 나셨죠. 이거 대박이네. 너 넣어야겠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추가로 넣으셨습니다. 1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2022년에 비트코인이 폭락했습니다. 1억이 3,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6,500만 원 날린 겁니다. 최윤희 씨가 상담실에서 오시더군요. 박 소장님,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수익률만 보고 위험은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투자할 때 제일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가? 수익률 보기 전에 위험부터 보십시오. 만약 투자금을 다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럼 해도 됩니다. 하지만 투자금 잃으면 생계가 위협받습니까? 그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은행 예금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수익이 낮죠. 연 2%. 주식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익이 높아요. 연 10%에서 20%. 비트코인은 더 위험합니다.
하루에 10%씩 오르내리거든요. 하지만 대박나면 10배도 됩니다. 본인의 심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아십시오. 10% 떨어졌을 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럼 주식하십시오. 50% 떨어져도 괜찮습니까? 그럼 코인 하십시오. 하지만 1%만 떨어져도 가슴이 철렁합니까? 그럼 예금만 하십시오. 자신을 아는 게 투자의 시작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원리입니다. 복리. 이게 진짜 마법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맞는 말입니다. 복리가 뭐냐고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2천만 원을 연 10% 이자로 예금했다고 칩시다. 1년 뒤 100만 원 이자 받습니다. 1,100만 원이 되죠. 알리면 여기서 끝입니다. 2년 차에도 원금 1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받아요. 또 100만 원. 10년 뒤 총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복리는 다릅니다. 2년 차에는 1,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아요. 110만 원이죠. 총 1,210만 원. 3년 차에는 1,210만 원에 대한 이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10년 뒤에는 2,593만 원이 돼요. 알리보다 593만 원 더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마법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어납니다.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달리는 3천만 원, 복리는 6,725만 원,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30년 뒤에는 달리는 4천만 원, 복리는 1억 7,400만 원, 4배 차이입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엔비디아 주식 이야기입니다. 당시 엔비디아 주가가 $5였어요. 1,000만 원 넣었다고 칩시다. 2024년 지금 엔비디아는 $140입니다. 28배 올랐어요. 1,000만 원이 2억 8천만 원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간에 팔지 않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2016년에 $80 됐을 때 팔았으면 어땠을까요? 1,000만 원이 1억 6천만 원. 대박이죠? 하지만 그대로 뒀으면 2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 더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복리입니다. 시간이 길수록 폭발합니다. 안타 치면 절대 못 벌어요. 장기 투자해야 복리 효과를 봅니다. 지난달에 형제분들이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김태현 씨 45세, 김태호 씨 38세. 둘 다 2020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1억씩 샀대요. 형 김태현 씨는 배당금 받으면 그냥 썼답니다. 1년에 300만 원인데 그냥 용돈으로 쓰지 뭐. 4년간 1,200만 원 받아서 다 썼어요. 주식은 그대로 1억어치. 주가가 30% 올라서 지금 1억 3천만 원입니다. 동생 김태호 씨는 배당금을 다시 주식 샀답니다. 300만 원 받으면 삼성전자 주식 더 사는 거예요. 4년간 1,200만 원으로 주식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 주식들도 30% 올랐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동생은 지금 1억 5천만 원입니다. 형보다 2천만 원 더 많습니다. 같은 1억 투자했는데 4년 만에 2천만 원 차이가 난 거예요. 왜요? 복리 때문입니다. 배당을 쓰지 않고 다시 투자했거든요. 형 김태현 씨가 동생한테 물어봤답니다. 야, 너 뭐 특별한 거 했어? 나는 1억 3천인데 너는 1억 5천이야. 동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형, 나는 배당 안 썼어. 그냥 다시 주식 샀어. 그게 다야. 여러분, 이게 복리입니다. 받은 이자를 쓰지 말고 다시 투자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20대가 월 30만 원씩 40년 투자하면 5억 만듭니다. 50대가 월 30만 원씩 15년 투자하면 8천만 원밖에 못 만들어요. 같은 돈인데 시간 차이로 6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한 달 늦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와 공급, 금리, 인플레이션, 위험과 수익, 복리. 이 5개만 알면 됩니다. 이걸로 엔비디아, 테슬라, 비트코인, 부동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원리들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 3가지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매달 수입의 20%를 먼저 떼어놓으십시오.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투자용 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한 달 쓰고 남으면 저축하려고 해요. 그런데 절대 안 남습니다. 있으면 다 써요.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떼어놔야 합니다. 강제로요. 월급 400만 원이면 80만 원 먼저 이체,
남은 320만 원으로 사십시오. 처음엔 힘듭니다. 한 달 이틀 힘들어요. 그런데 적응됩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저도 2020년 코로나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정년 1년 앞두고 있었는데 월급의 30%를 주식 계좌로 넣었어요.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죠. 지금 세상 망하는데 주식을 사? 하지만 3년 뒤 그 돈이 3배가 됐습니다. 요즘은 쉽습니다. 토스 앱, 카카오페이 앱 있잖아요. 자동이체 설정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월급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넘어가게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1년 뒤 통장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모았어? 두 번째 전략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분산 투자하라는 겁니다. 예금 30%, 주식 40%, 금이나 달러 30% 이렇게 나누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한 가지가 망해도 전체는 살아남거든요. 2022년 보십시오.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30% 떨어졌어요. 그런데 금 가격은 올랐습니다. 20% 올랐죠. 만약 주식만 있었으면 30% 손해였어요. 하지만 금도 있었으면 손해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2년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예금 30%는 긴급자금입니다. 갑자기 돈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주식 40%는 성장입니다. 시간 지나면 오르거든요. 금과 달러 30%는 안전장치입니다. 세상이 망할 때 가치가 올라가요. 2020년 코로나 때도, 2022년 금리 인상 때도, 2024년 고물가 시대에도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왜요? 분산했거든요.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이 버텨줬습니다. 여러분, 절대 한 가지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 믿지 마십시오. 세상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항상 대비하십시오. 계란을 3바구니에 나눠 담으십시오. 세 번째 전략입니다. 매일 15분 경제 뉴스를 보십시오. 유튜브 채널 하나만 구독하십시오. 추천해드립니다. 삼프로TV, 신사임당, 부익남 이런 채널들이요. 왜 매일 봐야 하냐고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금리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환율이 어떻게 됐는지, 주식시장은 어떤지 이걸 알아야 판단할 수 있어요. 70대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으면서 15분만 보십시오. 출근길 지하철에서 15분만 보십시오.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서 15분만 보십시오. 저도 요즘 매일 봅니다. 손자가 구독 설정해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경제 뉴스 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어땠나? 금리 발표가 있었나? 이거 알면 오늘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돼요. 경제 공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15분 유튜브 보십시오. 한 달만 보면 감이 옵니다. 석 달 보면 이해가 됩니다. 6개월 보면 예측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냥 매일 봤어요. 지금은 뉴스 제목만 봐도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주문하는 것만큼 쉬워요. 넷플릭스 보는 것만큼 일상입니다. 수요와 공급. 사람들이 원하면 오르고 안 원하면 떨어집니다. 금리. 돈의 가격이 모든 걸 바꿉니다. 인플레이션. 물가는 매년 오르니까 현금 쥐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위험과 수익.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복리. 시간이 돈을 벌어줍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걸로 엔비디아가 왜 올랐는지, 비트코인이 왜 위험한지, 부동산이 왜 떨어지는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2024년 고금리 시대에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세상은 바뀌지만 원리는 안 바뀌거든요. 준비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준비한 사람들은 자산이 3배가 됐어요. 준비 안 한 사람들은 빚만 늘었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대출 갚았어요.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이자 지옥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준비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살 겁니까? 제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보듯 경제 공부하십시오. 스타벅스 가듯 투자하십시오. 넷플릭스 구독하듯 적금 들으십시오. 일상처럼 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월급 통장 열어서 자동이체 설정하십시오. 토스 앱 깔아서 투자 계좌 만드십시오. 유튜브에서 경제 채널 하나 구독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저는 42년 현장에서 일하며 수천 명을 봤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특별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꾸준히 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모으고 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매년 조금씩 불렸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60대도 70대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67세에 유튜브 배웠거든요. 손자가 가르쳐줬어요.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매일 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제일 빠른 겁니다. 1년 뒤에 시작하면 1년 손해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박 소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